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J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 집 구매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일 먼저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집을 그래도 뭐 기존에 거주용을 구매하셨다가 뭐 투자용을 구매하신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신데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네. 이거 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받는데 네. 집을 구매하시는 건 크게 제 생각에는 한 3단계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선정하는 거, 네. 예, 좋은 매물, 좋은 위치 이런 것들 본인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매물을 선정하는 단계. 네. 예, 그게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의 단계가 있죠. 협상의 단계. 네. 어차피 이제 셀러 에이전트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퍼를 넣든 옥션에 가든 어떻게든 적정한 가격을 본인의 버젯에 맞게끔 협상하는 단계. 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솔리시터와 이제 모든 계약 관계를 잘 점검하고 네. 그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명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틀까지 가는 세틀 단계. 이렇게 3가지로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왜냐면 저희들이 최근에도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은 보통 물어보시는 게 어디 매물이 좋습니까? 어느 지역이 좋습니까? 어디를 사야 될까요? 뭐 네. 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성 있게 들어가려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을 확정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예산 확정 없이 본인이 원하는 곳,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많이 오른다더라,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 사실 본인의 버젯하고는 괴리가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됐죠. 결국은. 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먼저 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적으로 최근에 이제 은행 이율로 봤을 때 한 65만 불 정도 빌린다는 개념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리페이먼트가 거의 한 850에서 900불 정도 사이로 알고 있어요. 거의 주당 그 정도 나오죠. 네, 주당 그 정도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그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 플러스 또는 각종 공과금 또 세금 이런 걸 생각하신 다음에 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리페이먼트도 고려하셔야 되고 네네. 기본적으로 본인의 인컴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론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하시고 브로커를 통해서 하시든 은행 가서 직접 하시든 해서 최대한 론을 어느 정도 빌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론이 본인의 리페이먼트 감당하는 수준이 되는지 이런 걸 정하셔서 예산을 딱 확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거는 집 구매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수료와 텍스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최종 예산 그러니까 이제 전체 버짓이 있으면 그 중에 수수료를 빼고 순수하게 집 구매를 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트랜스퍼 듀티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설명을 드렸겠지만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웨이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선납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클레임을 하는 형식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이거 먼저 납부하고 하는 거였어? 난 이거 다 제외하고 생각했는데 70만 불 이하라서 스탬 듀티 없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약간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까 당황하시거나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물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매물을 선정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자가냐 투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위치 선정과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셔야 될 텐데 거주용을 구매하시는 목적이시라면 뭐니 해도 이제 거주 환경이죠. 인프라, 교통, 특히 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동네의 분위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만약 이제 투자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투자형도 2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캐피탈 게인을 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론을 최대한 맥시마이즈 했으니까 거기에 리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렌탈 일대로 볼 것이냐. 그렇죠. 지역마다 그게 좀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하면서도 이제 진행 간에 렌탈 인컴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자면은 밀리언 정도짜리의 어떤 매물이라면
그에 준하는 렌트비가 예를 들어 1000불에서 1200불 사이 또는 500불 사이 뭐 이런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물이 선정이 된다면은 네. 그 예를 들어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고려하셔야 될 게 퍼스트 모너그 렌트 75만 불 이하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탬프 듀티 70만 불 이하 기준이면 17,350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웨이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물이 선정되면 네. 그 다음 진행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꼼꼼한 이제 인스펙션을 좀 진행을 해야죠. 보통 이제 광고를 보고 이제 매물을, 지역과 광고를 보고 이제 선정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 거기에 광고용으로 올라온 사진들은 굉장히 예쁘게 찍어놓은 사진이고, 그렇죠. 실제로 가서 집 내 외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리어스한 디펙이 있으면 사실 걸러내야죠.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주변도 사실 보셔야 돼요. 예, 주변 동네 분위기라든지 그런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뭐 큰 도로가 있거나 소음 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또 딱 동네를 들어가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동네 전체가 잘 관리된 동네는 향후에도 계속 밸류는 올라가요. 근데 동네 전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약간 관리가 좀 덜 되거나 뭐 인프라가 좀 떨어지거나 하는 데들은 사실 투자용이든 거주용이든 저희가 좀 추천드리진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인스펙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진행하죠? 아까 말씀 이제 여기까지가 선정의 단계고 인스펙션이 끝났으면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면 본인도 이거 정말 꼭 사고 싶다라고 정해졌으면 이제는 이제 협상의 단계에 들어가야죠. 이제 네고시에이터가 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정보의 싸움인데 사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셀러 에이전트의 미션은 뭡니까?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아주는 게 그렇죠. 고객이 오너기 역할이죠. 때문에 셀러 오너기 때문에 그 집의 가격이 맥스마이즈 시켜서 파는 게 이제 그 셀러스 에이전트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온갖 전략들이 마케팅 전략들이 있죠. 그 협상 전략도 구사를 하고 거기에 너무 이제 사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서 최대한 셀러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지금 사시는 구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비등해져야 사실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서로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한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보통은 바이어분들이 끌려가는 요즘에 그 셀러장 분위기는 무시 못하는 거죠. 네,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 판을 읽을 수 있는 바이어가 아니면 셀러가 이렇게 막 전략을 구사하는 대로 후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70만 불, 예를 들어서 72만 불이라 하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 오퍼 가격이 뭐 75만 불, 77만 불 이렇게 가 있어요. 예산을 초과하시는 거죠. 그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하면서 가장 그걸 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 상한선을 정해드려요. 그래서 이 이상은 쫓아가지 않는 걸로 해서 그냥 그러면 다음 매물을 또 보는 걸로 해서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거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저희가 이제 정확히 어프레이저를 해서 이 어프레이저. 매물의 밸류가 맥스, 뭐 전체 컨디션, 뭐 집의 관리 상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만큼이 맥스입니다라고 저희가 정해놓고 그 이상은 쫓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구매자들께 그것들은 이제 잡아드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인스펙션 한 당일날 컨트랙 사인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빠르죠. 거의 뭐 오픈 인스펙 좋은 매물 같은 경우는 오픈 인스펙 한번 하고 그 다음날까지 오퍼 받고 보통 거기서 다 거의 오너의 그 억셉트를 받아서 끝내버리죠. 그럼 순서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 매물을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오퍼를 하고 거기서 이제 치열하게 네고시에이션이 펼쳐지죠. 1,000불 더 할래, 5,000불 더 할래 이러면서 밀당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82만 정도의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이 83만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셀러 에이전트 쪽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컨트랙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디파짓 그리고
언제까지 빌딩 앤 페스트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 파이낸스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틀먼트 데이트를 잡게 되는데요. 좀 그 디테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그 셀러가 이제 그 가격을 억셉하면 바로 이제 이니셜 디파짓을 걸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홀딩 디파짓인데 보통 그냥 조금만 걸어도 됩니다. 한 뭐 1, 2천 불 정도 수준. 그래서 빨리 걸어서 그 더 이상의 오퍼를 받지 않도록 이제 치는 게 중요하고, 왜 그러면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또 어떤 그 경쟁자가 나타나서 더 높은 금액을 참가를 하게 되면 돈을 더 써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홀딩을 해서 더 이상 오퍼를 안 받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밸런스 디파짓을 내야죠. 네, 대략 얼마 정도? 보통은 구매가의 이제 5% 정도가 적정해요. 어디는 뭐 10%를 원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보통 셀러 에이전트가 본인의 어떤 커미션 수수료 정도만 커버가 되는 정도면 되니까 80만 불 기준으로 하면 한 5% 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컨트랙을 우선 검토를 다 해주시고 사인하기 전에 검토한 후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제 빌딩 앤 페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데, 요거는 대략 어떤 식으로 며칠 정도 간격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제 뭐 새 집이나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집들은 그게 큰 걱정이 안 되는데, 뭐 이제 투자용으로 사시는 집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연식이 20년, 뭐 30년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고, 집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 집의 밸류는 뭐 거의 뭐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큰 하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컨트랙을 다시 이제 캔슬을 해도 해지를 시켜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렇죠. 뭐 문제가 있는 집을 사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빌딩 그 인스펙션 때 뭐 메이저는 아니지만 뭐 마이너 건이라도 몇 가지가 나오면 당연히 그 셀러 오너한테, 셀링하는 오너한테 그거를 보수를 하고 이제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 가격을 네고시에이션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장에서는 솔직히 언컨디셔널로 하시는 분도 꽤 많고. 그러니까 언컨디셔널은 근데 정말 그 이 집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이건 하자가 없는 건 나는 거의 확신해. 그리고 이 집을 안 사면 난 절대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면 언컨디셔널은 정말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런 마이너 디펙트 같은 경우도 좀 매물에 자신감 있는 셀러 에이전트들은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죠. 요즘에 셀러스 마켓이라서 그럼 너 사기 싫으면 말아. 우리 다른 오퍼 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셀러 에이전트도 있어서 쉽지 않죠. 하지만 꼭 진행하시고, 마이너든 메이저든 어떤 하자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면 가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조심스럽게 네고시에이션 하셔야죠. 하셔서 가격을 제일 낮게 해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골치 아픈 것들을 다 바이어스 에이전트들이 해드립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서브젝트 파이낸스니까 그게 보통 2주 내에 진행을 합니다. 이제 론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시고 이제 론 확정을 지으셔야죠. 완전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요즘 장에서는 이마저도 7일로 땡겨버리는 셀러 에이전트도 많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그 컨펌 레터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게 중요하죠. 물론 캐시바이어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빌딩 앤 페스트만 지나가면 이분들한테는 이제 언컨디셔널이고요. 서브젝트 파이낸스 기간까지 지나면은 이제 보통 솔리시터 분께서 셀러 에이전트한테 이제 언컨디셔널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양쪽 에이전트들도 이때부터는 좀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최종 단계는 그럼 세틀먼트이지만 그 직전 단계가 있죠? 그렇죠. 입주 바로 전에. 왜 그러면 그 주인이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짐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인스펙션을 하는 거하고 다 이제 짐이 빠졌을 때 인스펙션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틀 보통 전날에 가서 파이널 인스펙션을 진행을 하죠. 가서 뭐 어차피 거래를 뭐 뒤집고 뭐 이럴 수는 없다 치지만 기본적으로 양쪽 그 셀러나 바이어들한테 주어진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틀먼트를 좀 일주일 정도 연기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파이널 인스펙션 때 자기가 안 보였던, 예를 들어서 뭐 큰 소파를 뺐더니 뒤에 뭐
어떤 큰 데미지가 하나 있었다. 네네네. 그러면은 세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트를 연장시켜서 솔리시터 통해서 네네. 그거를 복구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가격을 다시 정리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셔야죠. 그냥 뭐 다 됐겠지 그리고 세트할 때 이사를 하지 하고 그냥 그 세트를 마무리 진 다음에 가셔서 보시면 또 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파이널 인스펙션 진행하십시오. 네, 그럼 파이널 인스펙션을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틀먼트 날인데요. 세틀먼트 날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은행을 통해서 바이어의 어떤 론, 그 다음에 모든 디파짓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솔리시터가 다 합니다. 솔리시터가 은행하고 다 작업을 해서 은행에서 은행으로, 그러니까 셀러의 어카운트로, 바이어스의 어카운트에서 셀러의 어카운트로 모든 밸런스 금액이 자금들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모든 텍스나 이런 것들도 솔리시터 통해서 다 납부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게 시간 단위로 이루어져요. 이제 시간 단위로서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1시에서 2시 타임 정도가 세틀이 이루어지고, 조금 급하신 분들은 이사를 뭐 오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얘기해서 오전 세틀먼트로 해서 보통 10시, 11시 이 정도에 하신 다음에 오후에 이사를 진행하시는 게 좀 맞으시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키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가 소유가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세틀이 완료됐다고 하면 이제 솔리시터 통해서 메일로 세틀 컨퍼메이션 레터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타이틀 자체도 이제 본인의 소유로 되는 거고, 키도 이제 수령하게 됐으니까 자가 소유의 주택으로서 이제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 매물일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프로퍼티 매니징을 맡게 되면 상대 측 에이전트한테 이제 키를 받아서 이제 그 날부터 해서 이제 보통 매니지먼트로 이제 관리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집을 구매하는 그런 전 과정을 이제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이제 집을 매매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판매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